남극 펭귄이 적도에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하 30도의 얼음 대륙에서 살아야 할 생물이 뜨거운 적도 한복판에 떼지어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 중 하나거든요. 두꺼운 지방층에 방수 깃털까지 갖춘 이 극지방 생물이 열대 섬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펭귄 하면 우리는 당연히 남극을 떠올립니다. 꽁꽁 얼어붙은 빙하 위를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모습 말이죠. 실제로 펭귄의 몸은 철저하게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피부 아래 두툼한 지방층이 단열재 역할을 하고 깃털은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게 촘촘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혈관 구조까지 특별하게 진화했죠. 남극 대륙 주변의 차가운 바다에는 약 1700만 마리의 펭귄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영하의 날씨를 오히려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적도 근처 갈라파고스 제도에도 펭귄이 삽니다. 정확히는 남극에서 북쪽으로 6,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죠. 이 섬들은 적도에서 고작 몇백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1년 내내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해변의 바위는 만지면 뜨거울 정도고 주변 바닷물 온도는 25도에서 28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두꺼운 털과 지방층으로 무장한 펭귄이 산다는 건 마치 방한복을 입고 사우나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갈라파고스 펭귄은 실제로 존재하는 종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반구에 사는 펭귄이죠. 이사벨라 섬 북쪽 해안에는 적도선이 지나가는데 일부 펭귄들은 정확히 그 선 위에서 살아갑니다. 깃털 하나 차이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오가는 셈이죠. 현재 약 2,000마리 정도만 남아있어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펭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수백만 년 전 남아메리카 남부에 살던 펭귄 조상들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해안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는데 페루 해류라는 차가운 해류가 남극에서 적도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물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먹이도 풍부했고 체온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마치 고속도로를 따라 여행하듯이 자연스럽게 북상한 겁니다.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다가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이 섬들은 당시 비교적 새로운 땅이었고 경쟁자도 포식자도 별로 없었죠. 정착하기에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적도 바로 옆이라는 치명적인 위치 말이죠. 일반적인 환경이었다면 펭귄들은 며칠 안에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겁니다. 여기서 기적 같은 자연 현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크로웰 해류라는 특별한 물줄기죠. 이 해류는 태평양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보통 해류와 달리 수면 아래 100m 깊이에서 흐릅니다. 표면에 따뜻한 물 밑으로 차가운 물이 마치 지하터널처럼 흐르는 거죠. 수온은 13도에서 18도 정도로 남극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열대 바다치고는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해류가 갈라파고스 제도의 수중 지형과 만나면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섬들의 수중 경사면이 마치 스키 점프대처럼 생겨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찬물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거든요. 크로웰 해류가 섬의 서쪽 경사면에 부딪히면서 위로 솟구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용승이라고 부르는데 심해의 차가운 물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섬 주변의 수온을 크게 떨어뜨리죠. 펭귄들은 이 차가운 물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바다로 뛰어들어 체온을 식히고 밤에만 육지로 올라와 둥지를 지키죠. 육지에서도 그늘을 찾아 바위 틈에 숨거나 용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개를 펼쳐서 열을 발산하고 헐떡이듯 숨을 쉬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죠. 남극 펭귄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이가 있어야 하죠. 여기서 용승 현상이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해에서 올라오는 찬물에는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바다 생물들이 죽어서 가라앉은 찌꺼기,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광물질, 이런 것들이 모두 깊은 바다 밑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데 용승이 일어나면 이 영양분들이 햇빛이 닿는 표층으로 올라오죠. 햇빛과 영양분이 만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녹색이나 갈색 미세 조류들이 물속을 가득 채우면서 바다가 뿌옇게 변할 정도죠. 이 조류들은
다시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작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됩니다.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이렇게 먹이 사슬이 완성되는 겁니다. 펭귄들이 주로 먹는 건 멸치과 작은 물고기들과 정어리입니다. 이들은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용승이 활발한 갈라파고스 주변 바다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펭귄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물고기는 자기 몸무게의 약 30% 정도입니다. 3kg 펭귄이라면 하루에 1kg 가까이 먹는 셈이죠. 새끼를 키울 때는 더 많이 먹어야 해서 하루 종일 바다에서 사냥합니다. 그런데 이 용승 현상이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갈라파고스에서는 6월에서 11월 사이에 용승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기를 갈루아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차가운 물이 계속 올라오면서 수온이 18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지죠. 펭귄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시원하고 먹이도 풍부하니까요. 반대로 12월에서 5월까지는 따뜻한 시즌입니다. 용승이 약해지면서 수온이 25도 이상 올라가고 플랑크톤도 줄어들어 물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펭귄들에게는 힘든 시기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더 멀리까지 헤엄쳐야 하고 뜨거운 날씨 때문에 체력 소모도 심하거든요. 이 시기에 많은 새끼들이 굶어 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엘니뇨 현상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태평양의 해류 패턴이 바뀌면서 따뜻한 물이 갈라파고스 쪽으로 몰려오는데 이렇게 되면 용승이 거의 멈춰버립니다. 찬물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수온은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먹이 사슬이 붕괴되죠. 물고기들이 사라지면서 펭귄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1982년에서 1983년 엘니뇨 때는 갈라파고스 펭귄의 77%가 죽었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 엘니뇨 때도 개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번식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남극 펭귄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해진 계절에만 번식하는데 갈라파고스 펭귄은 다릅니다. 먹이가 풍부할 때면 언제든 번식을 시작하죠. 용승이 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알을 낳고 상황이 나쁘면 번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 쌍이 1년에 최대 3번까지 번식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펭귄 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입니다. 둥지를 만드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남극 펭귄들은 얼음 위나 자갈밭에 둥지를 만드는데 갈라파고스 펭귄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야 하니까 용암 동굴이나 바위 틈을 선호합니다. 화산섬이라서 이런 자연 동굴이 많거든요. 그늘진 곳에 둥지를 만들어서 알과 새끼를 더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부모 펭귄들은 교대로 둥지를 지키면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새끼가 태어나면 40일에서 50일 동안 부모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이 기간이 가장 위험한데 만약 엘니뇨가 시작되거나 용승이 약해지면 부모가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새끼가 굶어 죽거든요. 통계적으로 갈라파고스 펭귄 새끼의 생존율은 약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남극 펭귄들은 60%에서 70%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죠. 다른 지역에도 펭귄이 살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에도 찬물이 있는데 왜 펭귄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펭귄은 남반구에서 진화했고 북극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넓은 열대 바다를 건너야 하거든요. 적도 북은 대부분의 바다는 용승 같은 특별한 현상이 없어서 수온이 높고 먹이도 부족합니다. 갈라파고스처럼 운 좋게 찬 해류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면 펭귄이 살아남을 수 없죠. 사실 북극에는 펭귄과 비슷하게 생긴 바다쇠오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깃털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모습까지 펭귄과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 새는 날 수 있고 펭귄과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수렴 진화라고 해서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특징이 발달한 케이스죠. 실제로 펭귄이 북극까지 진출하지 못한 건 지리적 장벽 때문입니다. 남극 주변에도 여러 종류의 펭귄이 삽니다. 황제 펭귄, 젠투 펭귄, 아델리 펭귄 같은 종들은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죠. 이들 입장에서 보면 갈라파고스 펭귄은 정말 특이한 친척인 셈입니다. 같은 펭귄이라도 환경에 따라 행동과 생태가 완전히 다르게 발달했거든요. 갈라파고스 펭귄은 키도 작은 편인데 몸집이 작을수록 열 발산이 쉬워서 더운 환경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다의 층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다는 마치 샐러드 드레싱처럼 두 층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위쪽에는 햇빛으로 데워진 따뜻한 물이 있고 아래쪽에는 차갑고
영양분 많은 물이 깔려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밀도가 낮아서 위에 뜨고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가라앉죠. 이 두 층은 쉽게 섞이지 않습니다. 식초와 기름을 섞으면 금방 분리되는 것처럼 바닷물도 온도 차이 때문에 층이 유지되는 겁니다. 햇빛은 표면 100m 정도만 투과하기 때문에 깊은 곳은 항상 차갑고 어둡습니다. 영양분은 중력 때문에 계속 아래로 가라앉고요. 그래서 열대바다 표면은 따뜻하고 맑지만 생물이 별로 없습니다. 플랑크톤이 살려면 햇빛과 영양분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 둘이 만날 수 없으니까요.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다릅니다. 바람이나 해류가 깊은 물을 위로 끌어올리면 영양분이 햇빛 구역으로 올라오죠. 마치 드레싱을 세게 흔든 것처럼 두 층이 섞이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걸 먹는 물고기도 많아집니다. 세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어장들은 대부분 용승이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페루와 칠레 앞바다가 대표적입니다. 여기도 차가운 페루 해류와 용승 덕분에 멸치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죠. 갈라파고스 펭귄의 조상들이 이 해류를 따라 북상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먹이가 풍부한 해류길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라파고스까지 도착한 거죠. 만약 이 해류가 없었다면 펭귄은 절대 적도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남극 주변 바다는 표면부터 이미 차갑기 때문에 위아래 층이 쉽게 섞이거든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사이에 장벽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영양분이 풍부하고 먹이 사슬도 탄탄합니다. 크릴새우라는 작은 갑각류가 수억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이게 펭귄과 물개와 고래의 주식이 됩니다. 갈라파고스 펭귄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용승의 효과가 약해지거든요. 찬물이 올라와도 주변 수온이 높아서 금방 데워져 버리는 겁니다. 엘니뇨의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고 있어서 펭귄들이 견뎌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더 자주, 더 길어지고 있죠. 과학자들은 앞으로 50년 안에 갈라파고스 펭귄이 멸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호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 제도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했고 펭귄 서식지에는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죠. 관광객들은 가이드와 함께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할 수 있고 펭귄에게 5m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외래종 동물도 큰 위협인데 사람들이 데려온 쥐나 고양이가 펭귄 알과 새끼를 공격하거든요. 이런 동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인공 둥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늘을 제공하는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서 펭귄들이 더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실제로 이 인공 둥지를 사용하는 펭귄들의 번식 성공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온과 먹이 분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펭귄 개체수 변화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고요. 갈라파고스 펭귄의 이야기는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극지방 동물이 적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자연은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제공했죠. 크로왈 해류와 용승이라는 지구 시스템의 특성이 만들어낸 작은 오아시스에서 펭귄들은 수천 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매우 섬세해서 조금만 무너져도 펭귄들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결국 갈라파고스 펭귄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늦추고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 작은 펭귄들은 지구 환경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적도의 펭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